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도 마무리가 됐네요. 이번 주는 참 너무나도 답답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지수가 한번 좀 오르나 싶다가도 쭉쭉 떨어지고 마음을 들었다가 쭉 나버리는 그런 시장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주는 좀 다를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머니왕 이 시간 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도 역시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여러분들의 고민도 다뤄드릴 텐데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분 좋은 두 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마 이 두 분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김민재 위원과 김충성 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화창한 토요일인데 어떠세요, 기분? 괜찮으세요, 오늘? 갑자기 제가 분명히 오늘 기분을 좀 물어보겠다라고 했는데 두 분 다 거부를 하셨어요. 왜 거부하신 거죠, 김충성 위원님? 전 거부 안 했어요. 아무 말을 안 했다 뿐이지 거부 안 했습니다. 거부는 한 게 아니군요. 네. 그럼 거부하신 김민재 위원님 왜 거부하신 거예요?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도 거부를 하셨군요. 자, 그럼 시장 얘기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시장 좀 정리를 해주시죠, 위원님. 일단 시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조정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좋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경기 부양책의 효과 덕분에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리 선물 같은 경우에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미국의 이 고용과 물가를 확인했을 때,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고 있지만 확인하고 있을 때 이 정도면 경기 침체는 아니다. 물론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침체로는 좀 보기 어렵고 둔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들이 지금 조금씩 들어오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지금 한국 증시가 좀 못 가는 이유는 기술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1선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선을 돌파하기 위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됐을 때 61선을 닿았을 때 항상 급락을 맞고 떨어졌다면 지금은 61선에서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평선을 돌파할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버티는 흐름이 나오는 걸 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61선에서 견조하게 조정을 좀 잘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견조하게 조정을 잘 받고 오히려 살짝 밀려 내려간다고 했을 때에는 이번에 8월 달에 찍었었던 저점 수준을 깰 가능성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최근부터는 우량주도 그래도 이제 들어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지만 또 여기다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나 이런 우량주를 들어가셔봤자 수익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이 단서는 붙여드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경기 둔화로 어느 정도 수급이 격상될 뿐이지 호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는 올려봤자 또 4분기 실적을 보려고 할 거고 앞으로 또 지표를 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레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는 있으나 제한적일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내가 단타를 칠 때 테마주는 나는 좀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우량주가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좋은 매수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은 지금은 61선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내려갔을 때는 좋은 매수의 기회, 그냥 바로 올라갔을 때에도 어느 정도 충분히 매수의 기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좀 답답한 한국 증시, 세계 증시에 비해서 못 가는 한국 증시 이제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전히 저는 테마주의 비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량주도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뿐이지 우리가 지금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는 수익이 많이 나는 쪽에 베팅을 해야겠죠. 거기서는 우량주가 여전히 아직까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추천드린다면 여전히 테마주에서 일단 재건 쪽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 20%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11월 5일이면 이제 대선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 베팅 사이트에서도 트럼프 쪽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트럼프에 대한 수혜주 종목 중에서 특히나 재건주가 조금 이제 수급이 SI 스틸텍 같은 경우가 금요일장에 좀 급등을 하면서 기타 다른 재건주들 같은 경우는 따라가려는 수급이 좀 들어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 수급이 이 재건주에서 수급을 가장 잘 받는 SI 스틸텍이 급등했다라는 점이 이제 수급 뉴스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보게 됐을 때에는 물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아마 SI 스틸텍 같은 경우 훨씬 더 단타 치기는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올라간 종목은 굳이 잡지 말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종목 보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데모라는 종목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데모라는 종목도 보게 됐을 때 어쨌든 재건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물량을 옆으로 지금 벌써 2024년 뭐 1월 때부터도 지금 계속 횡보하면서 물량을 잘 모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로 지금 최근까지도 사실상 물량을 잘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간 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게 됐을 때에는 부담 없는 가격이다라는 점에서 데모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현대 에버다임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찬가지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박스권을 이뤄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주가가 막 올라간 상태도 아니고 그냥 박스권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도 부담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SI 스틸텍이 사실상 지금은 급등을 했지만 가급적이면 시장이 뭐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 만큼 올라간 걸 쫓아잡기보다는 확실한 수익을 좀 노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 종목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테마는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을 보게 됐었을 때 코스닥이 그나마 좀 견조한 편인 거고 코스피는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을 보게 돼도 알 수가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흐름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훨씬 더 모습이 좀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인 이유를 보게 됐을 때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에서 밀리지 않고 여태까지 계속 버텼다는 모습 자체가 긍정적이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보였었지만 이미 61선에서 지금 닫고 버티고 있는 코스닥과 그리고 아직 61선에 닿지도 못한 코스피를 보게 됐을 때는 어제의 낙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61선에 대한 저항을 잘 소화하고 있는 코스닥이 여전히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게 됐을 때 코스피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반도체가 아니라 지금 사실상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쪽에 비중 20% 정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가 반도체가 버티는 게 아니라 밸류 프로그램 종목들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뭐 KB금융이라든지 멜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가 또 나오게 되면서 1월 달부터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수급이 연말에 된다고 했을 때는 또 배당에 대한 매력까지 부각이 되면서 더 들어올 거라서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시장 수급에 가장 탑승하기 좋은 쪽이 밸류 프로그램인 만큼 이쪽에다 비중 투자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미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들어갈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충분히 괜찮은 종목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한국금융지주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으로 차트를 보게 됐었을 때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물량을 잡아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상향하고 있지만 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굉장히 좀 늘려보게 됐을 때에도 상승폭이 있다기보다는 여태까지 잘 횡보하다가 최근 들어서부터 이제 매일매일 고점이 살짝 높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 금융사업을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한국금융지주가 원픽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또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밸류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도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옆으로 주가가 상승보다는 횡보하면서 잘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밸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정책주에 포함이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 영일만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으면서 즉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두 가지의 정책에 대한 실질적으로 다 포함된 종목은 인터내셔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박스권 하단 근처에 있다고 했을 때는 매수 가격 정말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비중은 제가 계속 12월 달에 시추가 있는 즉 아까도 뭐 데모 또는 현대 에버다임, SI 스틸텍이 있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잡기보다는 확실한 종목에다 베팅을 해서 비중을 많이 태우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영일만 종목은
경기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어차피 시추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여전히 계속 매수 관점 비중을 많이 늘려놓으시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국감이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국감이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노이즈가 좀 해소가 됐죠. 즉 야당에서 뭔가 공세를 하려고 했었을 때에도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뭐 맹탕 국감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이러한 노이즈가 해소가 된 시점에서는 이제 진행상에 대한 뉴스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또 12월 달 같은 경우가 어차피 시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10월 달에 들어오기 전까지가 상승폭이 제일 컸었던 것처럼 이런 영일만 시추 관련 종목들도 12월과 가까워질수록 뉴스도 많이 나올 거고 관련된 수급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눈여겨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종목 본다고 했을 때는 그냥 상징적인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화성밸브 같은 경우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게 됐을 때에도 박스권을 잡는다 했을 때 지금 박스권 하단 수준까지 거의 다 와 있기 때문에 매수가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성밸브 한번 보셔도 괜찮겠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도 지금 같은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 급등 뒤에 지금 주가가 일정 구간 박스권을 이뤄놓고 옆으로 잘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로 포스코 엔터널도 그렇고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박스권 잘 유지해주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하단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건도 20%, 밸류업도 20%, 영일만도 20% 잡으시면 괜찮겠다라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위원의 전략 듣고 왔습니다. 재건 섹터 그리고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지난달부터 쭉 말씀해 주셨죠. 영일만 관련 테마 시장에서 하반기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주 시장 어떤 쪽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네, 바이오. 그렇죠. 네. 제약바이오 쪽이죠. 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좀 넓은 의미에서 좀 이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시장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주도 섹터라든지 주도 종목이라든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속도도 빠르고 뭐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나마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그나마 조금 나은 섹터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 쪽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면은 뭐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은 없어요. 어느 정도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의 그 추이, 뭐 동향, 흐름들을 본다면은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뭐 시장 주도 섹터 종목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쪽은 당연히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렇죠. 이쪽 섹터에 또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긍정적인 이슈들 계속적으로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종목들 못해도 밀리지 않게끔 하는 또 원동력이 될 거란 말이죠. 일단 또 이쪽에서 그 이슈들 지금 들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확인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엠폭스 관련 그 이슈가 또 다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올해 아프리카에서 엠폭스로 사망한 그 환자가 뭐 1,100명이 좀 넘어간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어제였죠. 뭐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반응한 케이스라고 할 텐데, 근데 사실 이쪽은 엠폭스 관련한 이슈는 최근에 그거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좀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이죠. 왜냐면은 지난해 한 5월에 뭐 WHO 그 최고 수준의 그 보건 경계 태세가 좀 해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관련 이슈가 없는 상황이었고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전파력도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또 치명률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높아진 이 변이가 지금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8월 정도에 들어서 지난 8월이었죠. 이게 국가 그 비상 상태, 뭐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다시 선언된 이런 그 상황입니다. 좀 안 좋은 내용이기도 하죠. 이와 더불어서 또 이제 마이코플라스마 관련 이슈들도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작년과 비교하면은 이게 35%가량이 좀 더 많이 크게 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환자 수만 하더라도 2만 명이 훌쩍 넘어간 이런 상황인 거죠. 또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더위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추위가 곧 다가오는데 또 이제 계절적인 부분들과도 맞물려서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란 것이죠.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엠폭스도 그렇고 이 마이코플라스마도 그렇고 어찌 보면은 좀 좋지 않은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런 이슈로 또 반응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제약바이오 쪽 종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불어 본다면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이슈들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학회 이런 이슈들도 계속적으로 즐비해요.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죠. 뭐 유전자 세포 치료 학회라든지 국제 암 학술 학회라든지 또 비만 학회라든지 또 뭡니까? 앞으로도 뭐 면역 항암제라 그 학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굵직한 이벤트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참여하는 종목들 위주로 어찌 보면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거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제 개별적인 뭐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뭐 임상 관련한 이슈들이 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고 또 기술 수출 관련한 이런 부분들 이 기술 수출 관련해서는 또 규모만 하더라도 1조가 훌쩍이 넘어가는 이 조 단위 규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한 그 섹터들 또 이쪽은 언제든지 부각이 되고 또 종목별로는 탄력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은 이쪽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진매트릭스와 뭐 이엔셀 정도를 일단은 그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엠폭스 관련주죠.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엠폭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키트를 개발 완료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으면서 뭐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 부분 차트를 통해 한번 보실게요. 자,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최근의 흐름이었습니다. 지난 8월 정도에 아주 강하게 부각이 된 상황이었다가 내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9월 후반 정도에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서 제한적 등락을 나타낸 상황이었는데 바로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엠폭스 관련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거래도 제법 수반이 되면서 좀 5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어찌 보면은 상승 초입일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진다면은 지금이 바로 어찌 보면 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지금 자리에서는 관심을 집중하고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수 있는 이런 그 흐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 선정한 종목은 이엔셀을 좀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신규주기 때문에 좀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겠는데 뭐 CDMO 업체예요. 근데 이제 CMO 쪽으로도 이제 사업을 좀 확대를 하면서 실적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상장 이후 좀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좀 화끈화끈한 모습들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내내 그 부진했었죠. 근데 이제 10월에 들어서는 바닥을 다집니다. 어찌 보면 이제 저점을 높인 쌍바닥을 형성하고 다시금 21선이라든지 또 5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회복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바닥은 좀 확인이 된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목요일 변동성 확대 그리고 어제 변동성 축소 과정까지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추가 상승이 얼마든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입니다. 때문에 지금 뭐 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 막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있겠죠. 때문에 언제든지 저가 매수의 유입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들 종목들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또 다음 주 또 눈여겨볼 섹터를 말씀드린다면은 토큰증권. 네,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STO라고 하죠. 네, 이쪽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쪽도 제법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 나온 기사들을 본다면은 한동안 증권사들이 이 조각 투자 서비스 이런 부분들 좀 확대한다는 내용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쪽은 이와 관련한 그 소식들이 좀 정체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이 증권사를 필두로 해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한다. 그만큼 이 법제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뭐 증권사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키움증권, 뭐 SK증권, 하나증권 등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증권사들이 이 STO 관련 서비스들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권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지금 넓혀가고 있다라는 것 뭐 아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이 뭐 자본시장과 관련한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우리보다 뭐 정보력 빠른 이들 업체들이 이런 서비스를 미리미리 좀 서두르고 있다. 아마도 이 법이 뭐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그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전해 보고요. 사실 이들이 지난해부터 이 메이저 업체들이 사실 이쪽 STO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지난해서부터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온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만 통과가 되면은 바로 이런저런 서비스들이 아주 물밀듯이 지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관련주들도 분명히 반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뭐 더불어 본다면 이렇습니다. 뭐 한동안 그 정체되어 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관련주들이 좀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하지만 정체되어 왔기 때문에 주가들도 당연히 반응을 안 했었어요. 이 말은 주가가 그 경우에 따라서 부진을 했었다라는 것이고 이 말은 역시나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언제든지 또 저가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 부양, 주가를 또 부각시킬 수 있는 거리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쪽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있겠죠. 이 중에서 제가 그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은 뭐 핑거 그리고 K옥션 정도. 물론 이제 더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두 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핑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핀테크 업체예요. 그러면서 이제 S2O 시장으로서도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한다. 그렇다면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내내 그 부진을 좀 해왔었습니다. 네, 주가가 이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를 본다면은 지난 9월서부터 심상치 않죠. 뭐 방향 그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려졌었고요. 또 눌림이 있었습니다만은 눌림이 깊지가 않아요. 또 최근에 또 탄력 눌림이 있지만 깊지가 않고 어찌 보면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는 5일선을 좀 올라탄 이후에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한 부분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 형성된 추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부분들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9월 뭐 8월부터 본다면 어찌 보면 주가 많이 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추세 어찌 보면은 그 추세 그 하단의 선과 그 근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지금 시점에서 뭐 손색이 없다라고 판단을 됩니다. 한번 눈여겨 보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친숙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K옥션 정도를 한번 꼽아 볼게요. 역시나 그 자회사를 통해서 STO 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술품 관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종목도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지난 한 9월서부터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니 뭐 눌림, 또 탄력, 눌림 반복되고 있죠. 이런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어찌 보면은 그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점을 꾸준하게 좀 높이는 이런 부분들. 역시나 주가의 위치가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라인, 네,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 이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역시나 관련 이슈가 얼마나 또 나오느냐에 따라서 종목별 탄력으로 이어질 텐데 기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핑거도 그렇고 K옥션도 그렇고 충분히 접근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는 섹터는 우리 그 김민재 위원님과 겹칩니다. 네, 저도 재건 쪽을 선정을 한번 해봤는데 이 재건 쪽 그래요. 뭐 앞서 뭐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경합주 7곳에서 거의 격차를 좀 벌리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미국은 점점 이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고 또 베팅 사이트에도 다 트럼프 쪽으로 이제 베팅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그 미국은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게 현실화된다라면은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언한 이런 그 말들에 당연히 그 관심이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쟁을 끝내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재건주들이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중동 쪽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헤즈볼라 뭐 수장들이 거의 뭐 제거가 됐다. 이런 내용들도 들려오고 있죠. 아직 뚜껑을 더 열어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점차 이 재건주들도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본다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추천한 종목들도 있어요. 또 이제 탄력을 나타내는 이런 그 흐름들이기 때문에 재건주들 먼저 이제 결과가 나오고 반응한다? 그러니까 움직이기 전에 미리 보자라는 측면이죠. 물론 이제 이쪽은 불확실성이 있기도 합니다. 아직 전쟁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격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듯 이미 전쟁이 끝난다? 종목들이 이미 벌써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때 따라붙기보다는 지금 뭐 전쟁이 한창인 그러면서 주가들이 좀 약간 쉬어가고 있는 지금 자리가 어찌 보면은 좋은 상황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 관련주로는 SG 그리고 또 데모 정도를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SG 정도 차트를 통해 보시게 되면은 뭐 최근에 뭐 이런 모습입니다. 뭐 지난 7월 강한 탄력을 나타낸 이후에 쉬었어요. 그리고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고개를 들었다 하더라도 많이 든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뭐 조금의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뭐 61선이라든지 또 21선이라든지 어쨌든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 과정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좀 눌림이 나온다면 그 눌림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임하시더라도 승산 있는 이런 싸움을 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데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그 관련주인데 뭐 데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에서는 많이 오른 게 없어요. 네, 어찌 보면은 최근에 이런 그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 시가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력을 충분히 또 다지는 이런 그 과정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이죠. 저가 매수의 유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그럴 자리들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르기 전에 이런 자리를 미리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하면은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충성 위원의 시장 전략도 듣고 왔습니다. 제약바이오와 STO, 이제 토큰 증권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재건 종목까지도 짚어주셨네요. 두 분의 공통된 섹터는 또 재건이 공통이 됐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 준비하시는데 두 분의 전략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머니왕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고민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1023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 참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매주 잘 보고 있습니다. 아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부터 알 수 있을까요?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재건주 SG고요. SG. SG요? 네. 예, 2,900원에 10%요. 아, SG 2,9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은 예, 2,900원에 10%요. 네, 10%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예, 예. 재건 관련해서 앞서 이제 예.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 종목은 어떨지 김민재 위원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지금 이슈가 좀 불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시세는 좀 바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뭐 모멘텀에 대해서는 방금 뭐 저와 충성 선배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관점만 좀 잡아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기술적 제일 좋은 지지 라인은 2,600원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뉴스를 좀 기다리면서 옆으로 잘 횡보하면서 버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특히나 첫 번째 파동 이렇게 센 다음에 기다릴 때에는 다음 파동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포인트는 일단은 이 재건에 대한 뉴스가 사실상 뭐 나온 적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됐기 때문에 SG라든지 또는 데모라든지 현대에버다임, 뭐 SI스테텍 요 네 종목을 제외하면 다른 재건주들 같은 경우가 사실상 모습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좀 이 테마에서 힘이 좀 빠진 상태인 테마인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보수적인 접근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세는 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600원짜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인데 이 가격대를 지금 8월달, 9월달, 10월달 한 3개월 동안 잠깐 낀 적은 있어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600원 수준을 좀 잡으시면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일단 3,500원 수준대에서 지난번에 7월달과 8월달 같은 급등이 나왔을 때가 제일 상승폭이 높았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수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올라갔을 때 3,500원 수준에서는 일단은 기술적인 저항 자리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단기 또는 짧게 대응하신다고 하면은 목표가 3,400원, 3,500원 정도 짧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3,400원이나 3,500원 정도에서 뭐 절반 정도만 챙겨 놓으시고 또 여기서 어떻게 흐름 가져가는지 보시면서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절반만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2,800원, 2,900원부터 뭐 3,000원까지, 3,400원, 500원까지 올라갈 때는 뭐 10% 이상 수익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절반 정도 챙겨놓고 그 위를 한번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뉴스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G였습니다. 네, 2,600원.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600원을 손절가로 안내를 해주셨고 길게 보면은 3,400원 정도에서는 절반의 수익을 챙기고 조금 더 가져가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네요. 시청자님 저희 프로그램 자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수익권까지 연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전화 연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PSK 23,400원에 비중 12%이고요. 네. 뭐라고 그래야 되지? 얘가 실적도 좋고, 그래서 저가 이제 많이 내려갔다고 보고 있다가,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고 6% 정도 사고, 더 내려가서 6% 더 사서 지금 12%가 됐는데, 근데 이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 조정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네. 네, 실적도 좋고 많이 내려와서 좀 추가 매수를 했는데 고민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매수가는 23,400원, 비중은 12%입니다. 김충성 위원님,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반도체 쪽은 요즘에 좀 최근에 좋아지려고 하다가 또 안 좋아지는 이런 케이스라서 걱정이 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이거는 사실 네. 종목의 그 문제라기보다도 시장의 문제를 보는 것이 맞거든요. 네. 시장이 사실 좀 약간 뒤숭숭하다는 것은 아시겠죠? 네네. 네, 저는 사실 근데 이제 반도체 쪽은 결국에는 오를 섹터고 또 그 섹터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유하고 계시는 PSK 같은 경우는 더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결론이고 네.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 가시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네. 네, 그거는 차트를 통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이게 사실 어떻습니까? 내내 부진했어요. 어찌 보면은 지난 7월부터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지금 자리는 바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좀 더 이제 넓게 본다라면은 어쩌면은 이 거래가 여기서부터 이제 실렸다라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되고, 그만큼 주가 이런 자리들은 바닥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제 매수세들이 유입이 됐었던 정말 중요한 그 라인이고, 또 주가는 그동안의 부진으로 인해서 이 자리까지 다 내려왔다라는 것은 바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또 매수하신 가격을 본다면 23,400원, 지금 21,000원인데 조금 이제 손실권이라서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의 등락을 인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런 고점에서 물린 게 아니란 말이죠. 충분히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매수 잘 하셨다라고 보고, 어찌 보면 지금 자리에서 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턴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은 저는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비중이 12% 정도이고, 그러니까 20% 정도까지는 실어도 충분한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 추가 매수를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반도체 섹터 저는 결국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아직은 우리 전화 주신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지금 주위에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메이저 업체들의 네. 실적 쇼크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올 만큼 왔어요. 이제 더 이상 하락은 안 할 걸로 보이는데, 주위에서 뉴스에서 반도체 관련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혹시 삼성이 일단 좋아져야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수 관련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들 종목보다 PSK 같은 이런 좀 가벼운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더 빨리 움직일 걸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저는 이 자리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올 만큼 네. 다 왔다. 편안하게 그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지금 네. 자리에서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추가 매수하나 감사합니다. 이 네, 고민을 네. 하자라는 것이죠. 네. 네, 오늘 반도체 종목이었어요. PSK
고요. 시간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 매수도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올 때 가능하니까 그때 좀 매수를 해서 20%까지는 비중을 좀 늘리셨다가 수익까지 좀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문자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첫 번째는요.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매수가는 22,750원, 비중은 15%입니다. 문자에다가 오랫동안 보유가 많이 힘들었어요. 고지가 바로 코앞인 것 같은데 매도 시기 알려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올라올 때까지 오래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도움을 어떻게 좀 드려볼까요? 일단 마찬가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매수가를 제가 보게 됐을 때에도 아주 오래전에 사셨거나 아니면 이제 올해 7월 달에 이 체코원전 수주와 관련됐을 때 사셨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정도의 매수가라고 했을 때에는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그래도 챙겨놓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걸 길게 보게 됐을 때에는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는 이 종목은 약 26,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거보다 훨씬 더 못 갔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폭은 가능하지만 아까 제가 뭐 SG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테마는 다르지만 재건이든 아니면 뭐 원전이든 결국은 물량대는 똑같이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는 항상 차트는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코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을 때 제일 높았었던 지금 어떻게 보면 전고점 연속으로 잡혔던 자리가 거의 매수가 수준이실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최근에 들어갔다고 하면 6월달에 7월달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일단 차익 실현 또는 빠져나오려고 하실 거고 아니면 2022년도에 물렸던 분들이 빠져나오려고 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매물권에서는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이게 그냥 가게 됐을 때는 나머지 목표가 26,300원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 때문에 다시 혹시라도 이제 내려오게 됐을 때는 오히려 매수가가 더 좋아지겠죠. 그때는 19,000원이나 19,600원 수준에서 여기서 오히려 그 차익 실현했던 비중 또는 빠져나왔던 비중을 이 19,000원이나 19,600원 수준에서 다시 잡는 게 훨씬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리드리면 이번에 올라가게 됐을 때 매수가에서 절반 정리 그냥 더 올라갔을 때는 목표가 26,000원 잡으시고 다시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내보냈던 비중을 19,000원에서 19,600원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 낮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올 때는 비중을 반 정도 챙겨놓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6,000원 선에서 목표가 그리고 19,000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다음 문자입니다. 바로 수젠텍이고요. 매수가는 6,500원, 비중이 꽤 큽니다. 50%예요.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비중이 꽤 큰 편이에요,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6,500원. 네, 지금 어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6,420원. 네. 거기서 거기에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 가격대 그런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50%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또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요? 100% 채우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가격이 많이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물량으로만 일단은 그 상황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엠폭스 관련 이슈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뭐 아프리카에서 사망자들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 본다면은 뭐 전파력이라든지 또 치사율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높다라고 하죠. 이 관련 이슈들이 나온다면은 아마도 이 종목은 지금 자리가 상승 초입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지금 자리 어떻습니까? 내내 제한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지난 7월경 바로 이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또 이슈가 전해지고 뭐 관련 종목들의 매기가 쏠리는 상황이라면은 아마도 이 시점이었던 부분들이 지금 시점이 이 시점에 그 초입이 아닌가를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오른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 대응을 해 가시는 것이 맞고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 물량으로만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젠텍 살펴봤고요.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좀 올라올 때까지 조금은 기다리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고민 상담 시간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위원이 저희 방송에서 공략했던 두 종목인데요. 테마주였죠.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화성밸브. 정말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
경우도 테마주인데 저희 방송에서 공략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3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두 종목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위원님? 사실 이제 이 화성밸브부터 한번 잡아드리면, 이제 사실상 AS 기간 뭐 3개월로 보통 잡고 있고, 뭐, 기간이 좀 지나도 이 수익률 표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가지고 온 이유는 그때 이후로 이제 매수가를 잡아드릴 수가 없었는데 슬슬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노릴 만한 자리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밸브 같은 경우다 일단 영일만 종목들에서 중성주 중에서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등한 다음에 지금 옆으로 잘 행보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내려왔을 때 지난번에 있었던 전적점과 고점대 위치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근처까지 오게 됐을 때도 또 튕겨 올라갔었고 지금도 이제 그 근처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화성밸브 지금 만약에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반등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 뭐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해서 전략 세워봤고요. 김충성 위원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공략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한 3거래일 됐나요? 이 종목 DI 같은 경우는 15%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고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9월 말에 진입을 했는데 35%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고가네요, 지금. 이 두 종목 어떤 전략이 더 필요할까요, 위원님? DI는 지난주에 그 추천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좀 드렸고 그 이후에 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뭐 사실 그렇죠. 저는 이 반도체 쪽을 돌아선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때마침 이제 글로벌 또 메이저 업체들의 실적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돌아갈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DI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좀 받겠습니다만은 뭐 고객사 삼성전자 비롯 뭐 SK하이닉스 이쪽에 투자를 좀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주가를 보더라도 차트를 보더라도요. 이제 고개를 들고 가고 있어요. 뭐 다른 물론 종목별 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바닥을 이미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눌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은 뭐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유지를 하자라는 측면이고 이거는 뭐 중장기 측면에서도 뭐 보유 가능한 종목이고 눌리면은 추가 매수 관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뭐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재건 쪽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다음 주 뭐 앞서서도 언급을 좀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종목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죠. 정말 세게 움직입니다. 이 종목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어찌 보면은 탄력을 한 차례 나타냈다가 이게 모멘텀이 없으면 이렇게 다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안 내려오고 옆으로 가고 있죠. 이 말은 방향성을 모색한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매수세들이 이미 유입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네요. 네,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어찌 보면 짧은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이 또 상승 초입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죠. 네, 뭐 조정 시 뭐 매수가 좀 유효하고요. 이미 그 수익이 크게 나고 있습니다만은 더 고 외쳐보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고를 외쳐주셨네요. DI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SY 스틸텍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두 종목 다 AS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두 분의 이제는 좀 진입해야 된다라고 사야 할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위원님. 다음 주에 우리 어떤 종목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당장 재건 쪽 SY 스틸텍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재건 쪽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목명 데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 일단 1,700원, 선절가 8,5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기노보다는 조금 일단 올라갈 때 챙기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물론 매집도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즉 일단은 최근에 이 경합에서 조금 우세하다라고 하는 요 타임 때 한번 뉴스와 함께 올려보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라가게 됐을 때 그렇게 테마가 힘을 좀 세게 받기보다는 올라갈 때 또다시 한번 잠깐 튀어 올라갔다가 약간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제가 그냥 10%씩 끊어드리는데 조금 짧게 잡아드리는 이유가 1,700원대 마찬가지로 전고점에 대한 해당되는 매물대가 있다고 보시면 돼서 짧게 본다고 할 때는 뭐 10%가 조금 안 되지만 1,700원까지만 단타 접근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공략주 역시 재건주였습니다. 데모이고요. 목표가 1,700원, 손절가는 8,500원을 잡고 다음 주 시장도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성 위원의 종목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위원님도 이제 오늘 재건주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재건주인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어떤 종목이에요? 네,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군요. 네. 네. 앞서 언급드렸던 그 종목이에요. ENCell, 뭐 신규주죠. 네, 이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엑스포 또 유전자 치료제 그 CDMO죠. 이쪽에서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6년 연속 수주 증가율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1등입니다. 수주 실적 1등. 네, 그만큼 튼실한 종목이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 통해 보시면은 바닥입니다. 네, 차트 지난 9월부터 내내 조정이었습니다만 이 정도 구간은 바닥 아니겠습니까? 바닥에서 이제 또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 부담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우상향의 또 추세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자리는 네, 맥점이 되겠죠. 네, 일단은 이 종목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3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마디 가격 2만 원 정도 바로 이 라인이에요. 네, 2만 원 정도를 우선적으로 손절가를 설정을 하겠고 주가가 위든 아래든 어느 쪽이든 도달하려고 하면은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김충성 위원의 다음 주 공략주는요, 이엔셀입니다. 제약바이오를 오늘 섹터로 또 뽑아주셨던 만큼 거기서도 종목이 나왔네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방송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또 무료 공개 방송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김민재 위원님,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네. 이방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정도 한국 증시 보셨으면 이제 승부 거시죠라고 잡아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반기 때 증시 재미없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정책 변화하는 시기 때 항상 증시가 오히려 하락하면 하락했지 잘해봤자 횡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6월, 7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때 보통 제가 이러한 금리 정책 변화 때 항상 수익률을 가장 높게 가져갔었던 방법이 딱 이런 겁니다. 그냥 제일 높게 올라갈 종목에다가 비중을 최대한 태워놓고 걔네들이 급등했을 때 거기서 최대의 수익률을 뽑아내시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작은 비중으로 이것저것 들어가시는 것보다 가장 확실할 쪽에다가 비중 많이 태워놓고 거기서 그 한 방 먹는 거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재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 직후에 준비되어 있고요. 김충성 위원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시장 아시겠지만 섹터 주도 섹터라든지 종목 없잖아요. 네. 네, 없고 또 어제는 저기 오늘은 여기 내일은 어디가 될지 모르는 다시 말씀드리면 속도가 상당히 빠른 시장이다라는 말이죠. 기준을 어디에 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시장 환경이죠. 그런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승산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바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임한다면 오히려 지금 시장은 정말 해볼 수 있는 시장이란 말이죠. 이 말은 또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타점 싸움이에요. 타점만 잘 잡는다면은 시장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도 재밌는 매매가 또 가능하단 말이죠. 잠시 공개 방송에서는 이 타점을 어떻게 잡아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김충성 위원의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도 섹터, 주도주가 없는 국내 시장에서 종목과 타점까지 알고 싶다면 오늘 방송 직후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